그 다음에 그 한 주 동안을 전체를 보면은 결국은 미국 중소기업, 중소은행들 신용등급 하향한 부분들, 그 다음에 CPI, PPI 나온 부분들, 이런 방향들이 나오는데 이걸 한 방향으로 보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방향이 보이지가 않는 상태, 어느 쪽인지. 마음으로 봐서는 숏일 것 같은 느낌인데 실제로 장 움직이는 거 보면은 인디케이터대로, 그러니까 그 지표가 나온 방향대로 상식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들이 자꾸 생기니까 위아래로 반대로 움직이고, 그래서 어느 한 방향으로 하기보다는 약간은 아직도 좀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은 여기 보시면은 화요일 날 되게 특이한 날이에요. 무디스에서 이제 중소은행들 신용등급 하향하고, 그다음에 뉴욕 멜론, US 뱅컵, 그다음에 스테이트 스트리트, 트루이스트, 뭐 이런 은행들 6개 이제 신용등급 낮춰버렸죠. 하향을 검토할, 이런 이제 큰 은행들을 하향 검토하고 얘네들은 하향해 버렸고,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됐냐면 보시면 여기 쭉 내려갔죠. 이게 SBB 사태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죠. SBB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금리가 확 내려갔었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확 내려간 거예요. 그 확 내려가면서 금리가 내려갔는데, 금리가 보통 내려갈 때는 달러가 약세였잖아요. 과거에 보시면. 근데 지금 금리가 내려갔는데도 달러가 강세, 금 하락, 그 다음에 그 뭐 저기 뭐냐, 비트코인 상승. 비트코인은 쫙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이 날짜에 화요일 날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놓고 주가에 올라가 보면 주가는 하락.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신용등급 하향해 버렸으니까 금융 위기 있나 보다. 주가 빠지고, 그 다음에 안전자산 선호해서 금리 빠지고, 그 다음에 달러는 안전자산 선호해서 올라가고, 이 방향으로 딱 맞춰서 간 거죠. 그러면서 달러 강세되면서 골드는 약세되고, 그래서 뭐 일본에서는 뭐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약간은 리스크 오프가 되는 상황에서의 움직임이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달러 금리 올라가면 미국 금리도,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도 강세되고, 여기처럼 이제 금요일처럼 이게 이제 보통 최근에 움직였던 방식이죠. 금리 올라가면서 계속적으로 달러가 더 강세가 되는, 이렇게 움직였는. 그래서 얘네들이 벌써 한 주 내에서도 벌써 움직임이 반대죠.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고, 여기는 금리가 내려가고 달러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일단 이벤트가 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달러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호불호가 더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 이 달러 강세가 계속 유지가 될 거냐. 솔직히 달러 강세가 계속 유지가 되면 이머징 마켓이나 기타 통화들, 그래서 리스크 온 분위기로 바뀌지가 잘 않거든요. 그래서 이 달러 강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빅스 같은 경우들도 실제로는 지난주 대비해서는 다 조금씩 다 빠졌어요. 그리고 주가를 보시면 주가도 빠졌는데 빅스도 빠지는 상태. 그래서 이런 거 되게 나쁘다고 말씀을 드린 적 있잖아요. 주가가 빠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게 정상적인 마켓이고, 그 다음에 변동성이 빠지면서 주가도 빠지는 상태가 되면은 잘못하면 리바운드 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빠지기도 어렵고, 그래서 완전 계륵장세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됐던 경우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은 이제 CPI 발표가 됐죠. 그래서 정확 0.2라고 돼 있지만 정확히는 0.17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곱하기 3, 뭐 3개월치 평균 얘기 또 하더라고요, 뉴스에서는. 3개월치 평균 내면 2% 이하까지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렇게 파지티브하게 하려고 하는 좀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정확히 뭐 저희가 이제 한마디로 페드도 예상을 못 하는데, 저희가 뭐 인플레이션이 계속 낮아질 거야,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 거야를 갖다가 예상은 대략적으로 해보겠지만, 어차피 그거 자체가 베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가를 베팅하나 그걸 베팅하나, 상식적으로 어느 쪽이 더 쉬울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베팅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규제가 나오는 바람에 기술주들이 다 하향이 하락을 해버렸어요, 목요일날. 여기서 보시면 나스닥이 여기서 쭉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분에서 CPI로 올라왔던 거 기술주들에 대해서 이제 규제 계속 얘기 나와버리니까 줄줄 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랑 중국이랑 뭔가 해결책이 안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각자 도생하는 거고, 그럼 이제 비용도 올라가고, 매번 얘기했던 그런 방식으로 되는 모양새가 계속 그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상보다 높게 발표된 PPI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점화가 되면서 금리가 쭉 올라가 버렸죠, 여기서. 예.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신용등급 하향해서 내렸던 거 전부 다 올려서 금리는 오히려 올라간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빅스는 또 빠지고, 그리고 비트코인도 올렸던 거 줄줄줄 내려가지고 다시 29,000대로 다시 내려와 버렸고요.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됐고, 주간으로 보시면은
다우존스만 플러스죠. 그러니까 지금 다우존스가 플러스가 계속 나니까 다우존스 같은 경우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이제 다우존스랑 그 다음에 러셀이랑 그 다음에 나스닥이랑 비교해서 롱숏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간으로 37% 올랐고 6%밖에 안 올랐으니까 다우존스 사고 뭐 나스닥 팔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이제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조금 좁혀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나스닥이 급등할 때 급등해 버려서 그 전략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스태티스틱하게 비율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는 주식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위아래 어디라고 얘기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박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시장 보시면 전체 눈으로 쭉 그려보시면은 하얀색이 코리아 원인데 전반적으로 쫙 내려가는 모습이잖아요. 이 빨간색이 옌이에요. 그러니까 옌하고 코리아 원을 보면은 결국 달러가 그 강세가 되고 있는 거죠. 이 통화들이 다 약세가 되게 제가 그림을 다 뒤집어 놓은 거니까 GBP도 어느 정도는 위에는 있지만 0.43% 약세, 유로 같은 경우 0.6% 약세, 그 다음에 위안화도 1% 약세, 그 다음에 호주 달러 1% 이상 약세, 코리아 원하고 옌하고는 얘는 지금 2.23% 약세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달러가 굉장히 강세였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나온 가장 큰 이슈는 결국 중국 수출 감소, 그 다음에 수입도 감소. 그러니까 글로벌리 수요가 감소하는 거 아니야? 라고 나오면서 결국 여기서 보시면은 커머디티 가격들이 다 내렸죠. 예. 그 뉴스들 나오면서 그래서 이게 그 중국의 영향에 따라서 결국은 환율 부분들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구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뉴스 자체 내에서 뉴스 플로우에서도 미국에서 공급망 다각화 압박을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중국에 이제 투자가 계속 급감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기 위축되고 있고 경기 위축에 따라서 상품 가격들이 상승을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러면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잦아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거기서 약간 이제 반대로 가고 있는 게 유가죠. 지금 유가 올라가는 거 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데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두 번째 보면 유가 그래도 빠졌어요. 여기 부분은 왜 빠졌냐면 미국이랑 이란이랑 인질 석방하고 동결 자금 우리나라에 동결됐던 자금 해제했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스위스로 뭐 돈 보냈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뭔가 그 뒤에서 이제 그 해결되는 방안들 이란이랑 미국이랑 좀 친해지는 방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게 된다는 얘기는 미국이랑 사우디랑은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쪽으로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중동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는 그런 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0년물 채권이 좀 입찰이 부진했다라고 나오면서 금리가 상승세가 돌았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그리고 이제 PPI 나온 다음에는 뭐 인플레이션 우려 다시 상승하니까 금리 다시 상승하고 그에 반해서 보시면 여기 3개월짜리 같은 경우 내려가죠. 그리고 2년, 10년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3개월짜리 같은 단기 금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좀 뭐 5.4인데 지금이 5.75 뭐 이런 게 5.5가 지금 가이드라인이잖아요. 페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5 레벨에서 지금 3개월짜리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하는 부분들은 생각보다 좀 빠졌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종목별로 보시면은 결국 애플 많이 빠졌고요. 4%. 그 다음에 메타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근데 처음에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롱숏으로 뒤집혔던 게 아마존하고 애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은 올라가고 애플은 내려가고. 그게 이제 여기 처음 그림에서도 이제 잠깐 보여요. 여기서 실제로 아마존 같은 경우 여기 쫙 올라간 게 여기고 그 다음에 애플 파란색이 쫙 내려갔잖아요. 근데 그 퍼센티지로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내려가고 추세로 보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포트폴리오나 리밸런싱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요 날짜를 제어가 한 이틀 정도는 임팩트가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지 않았나 두 종목 간의 차별화는 이제 정리는 그래서 결국 수급으로 한 번에 점프 하니까 그런 레벨들에서 뭐 롱숏을 찾아내서 매매를 하는 것들을 해볼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어렵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그냥 리밸런싱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쭉 보시면은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일라일리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제약 녹색을 보시면은 대부분 이거 제약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IT 쪽에서 이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IT 쪽 이쪽이 파라 녹색이고 이쪽이 뭐 그냥 흐지부지한 색깔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은 색깔들이 좀 바뀌고 있죠. 그래서 나스닥 내에서도 약간은
좀 바이오 쪽으로 넘어가고 있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아이폰 15 어쨌든 기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잭이 바뀌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매수세가 좀 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간 좀 빠졌으니까 차트상으로 보면 예벌이 일봉으로 보면은 조금 사도 될 것 같은 느낌의 차트가 됐고, 주봉으로 보면은 이제 빠지는 거 시작인 것처럼 보여서 전체 주가 하락 쪽으로 뒤집혔으면은 뭐 주식을 전체 비중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서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면은 매수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실적 나오면서 일라일리 나오면서 이제 그 뭐 또 이것도 비만 치료제 얘기하면서 이제 급등을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무역 수지 같은 경우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상보다 실질적으로 더 이제 나쁘게 나왔죠. 그래서 수출도 마이너스 12.5 생각했는데 마이너스 14.5, 그 다음에 뭐 임포트도 마이너스 5였는데 컨센서스 마이너스 5를 갖다 마이너스 12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것도 뭐 수출 수입이 다 안 좋았던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들도 별로 뭐 그러니까 뭐 예상은 실제로 좀 했는데 실제로 여기서는 임팩트는 없었죠. 중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0.2, 그러니까 0. 마이너스 0.1 예상에는 0.2니까 그나마 살아나는 모습이 있었던 거죠. 인플레이션의 입장에서는. 근데 PPI는 그래도 더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은 좀 안 좋은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CPI들은 계속적으로 발표가 0.2로 끊어졌지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하락되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잦아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CPI 기준으로 보면. 근데 PPI 기준으로 보면은 안 잦아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30년채 입찰 결과 부진하게 나오면서 실제로 금리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키로 볼 거는 소매 판매, 그 다음에 타깃, 월마트들 나오니까 결국 이게 다 소매랑 연결된 거죠. 소매 판매가 나오면서 소매와 관련돼 있는 회사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소비가 위축되냐 아니냐를 가지고 더 움직일 것 같아요. FOMC 회의록은 이번엔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미국의 소매 판매, 그 다음에 기업들의 가이던스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소매 판매 나온 거 보면은 뭐 MOM으로 2.8, 뭐 0, 마이너스 0.7, 0.8 이렇게 왔다 갔다 된 거 제가 월별로 쭉 다 적은 건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이제 7월 이제 발표가 될 거죠. 이번에 여기서 이제 7월 달에 발표가 되는 거 리테일 세일즈 7월 달 거 이거 발표될 때 0.2라고 지금 이제 지난달에 0.2였는데 이번 달에 0.4 예상이니까 조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나쁘게 나거나 이러면은 이제 뭐 침체냐 아니면은 소비가 또 낮아지면은 금리 인상 가능성 이제 점점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두 가지 이 뉴스를 해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요때 화요일 날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